비키는 왜 영어 유치원이 아닌 몬테소리를 선택했나요? 외국인 엄마면 영어 유치원을 선택했을 텐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영어 유치원 물론 다니면 좋죠. 저는 몬테소리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아이가 스스로 문화적인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몬테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또 그거를 배우고 이렇게 아이의 시야를 넓혀준다고 하나요? They get they get a sense of a little bit of everything, and that's why.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틀에 박힌 이런 수업들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몬테소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아이 성향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몬테소리를 선택을 했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차분하게 앉아서 뭐 이렇게 작업하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영혼이에요. 그래서 큰애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또 작은 애는 조금 더 calm down, down to earth 했으면 좋겠고 해서 이런 거를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몬테소리를 선택하게 됐고, 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동창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이 기자였나 뭐 그랬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몬테소리 초등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하고 problem solving 할 때 특히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항상 아이가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고등학교 때 쭉 봐왔기 때문에 이 몬테소리에 대한 거를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걸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걔가 몬테소리를 나왔다고 그랬지. 몬테소리가 뭔지 나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더 알아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몬테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영상이나 사진이 지금 현재 보내시는 유치원에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나 앱에 올라오지 않고 상담할 때만 보여주신다고 하던데 궁금해요. 아이가 어떻게 적응하고 무엇을 하는지 이걸 유치원에 문의해야 될까요? 궁금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유치원이든 상담할 때만 자료를 보여주시고 영상을 보여주시고,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이제 주기적으로 활동 사진이 올라오고 또 영상도 선생님들이 보내주시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아이의 영상을 찍고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시간에 아이한테 더 집중하고 아이 몬테소리 작업과 아이 한글 학습에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는 그 2분에서 3분이라면 아이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과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수업 영상을 리뷰해야 될 일이 있고 아이들을 평가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핸드폰을 삼각대에 놓고 저는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촬영을 해요. 중간중간에 아이를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간중간에 하기는 하죠. 조금 수업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으면 핸드폰을 들고 아이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한 명씩 촬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은 정말 이걸 진도를 나가야 되고 아이들과 말을 많이 했으면 하는 때는 저는 그냥 옆에다가 이제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방치해 두고 삼각대에 올려놓고 수업에만 집중해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도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아이들 작업에 그리고 뭐 이런 영상을 찍어야 할 때만 찍으시고, 평상시에는 선생님들이 100% 아이들한테만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없고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믿음이 가서 이 유치원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아마 이분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상담도 받고 아마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인 것 같아요. 이걸 아시는 걸 보면.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더 갔던 것 같아요. 더 갔어요. 같아요가 아니라. 아이한테 훨씬 더 많이 선생님이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한테 아이의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큰 파트였어요. 네, 그래서 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아이가 4살이에요. 제가 몬테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눈팅을 하다가 영상을 봤어요. 통합교육이 저는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외국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다니듯이 정말 독립심도 키워지고 이거야말로 자기주도 학습일 것 같은데 서울에 살지 않는 저로서는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선택권이 없네요. 혹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구글에 또는 유튜브에 영어로 몬테소리를 치시거나 몬테소리 레슨을 검색하시거나 몬테소리 액티비티라고 치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요. 꼭 그런 교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외에 홈스쿨링이라고도 검색하시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치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영어로 몬테소리 홈스쿨링 또는 몬테소리 액티비티 뭐 몬테소리 아트 앤 크래프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이 나오고 구글에는 이제 유튜브에는 검색하시면 짧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그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몬테소리를 연구하면서 집에 홈스쿨링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쓰는 블로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그분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제 영어 수업에도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블로그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번역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 구글 크롬을 사용하면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설정을 하시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선생님들과 그리고 어머니들 또는 아버님들이 작성하신 몬테소리 교육에 관한 블로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들을 읽어보시면 집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집에서도 아이가 자존감을 높이면서 책임감 있게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 엄마가 갖고 있어야 하는 태도, 엄마의 자세 또는 주 양육자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읽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새롭게 하게 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아무리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도 그 선생님들의 세대는 주입식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은근히 그 주입식 교육이 나와요. 아무리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주입식 교육이 편하기도 하고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입시 위주 영어로 들어가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가 숙제하는 습관이라던가 문제집을 푸는 습관이라던가 이런 거를 자기주도 학습의 방식대로 엄마가 그 자세를 갖고 접하고 몬테소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몬테소리 교육 철학과 교육 방식을 접목시켜서 또는 적용시켜서 아이의 그 숙제 봐주시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도 적용을 시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좀 숙제를 봐주시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뭐 너가 이렇게 했지, 자 할머니랑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가 막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울려고 하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내비두거든요. 저희 1학년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숙제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거나 공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영어 호감도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숙제와 공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면 그거를 다시 이제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몬테소리 교육 방식을 통해서 호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